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김밥 전성시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K푸드의 대표주자 자랑스러운 김밥인데요. 남도를 대표하는 미식의 도시 순천에선 또 다른 차원의 김밥이 탄생했으니 김밥 속에 바다가 차르르르르 펼쳐집니다. 씹을 때 식감도 좋지만 입안에 바다 향이 확 느껴져서 순천이구나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의 이유 있는 변신.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을 소개합니다. 언제든 누구와 함께 먹든 늘 맛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김밥의 색다른 변신을 찾아간 곳은 순천역 인근의 아담한 김밥집인데요. 바다를 품은 이색 김밥, 식재료의 비밀은 귀여운 문어 인형에 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고 또 고향이 여수고 아버지 고향은 아버지 본가는 또 돌산이고 해서 꼬마김밥에 문어를 넣어서 한번 출시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꼬마김밥을 개발했습니다. 여수 돌산바다를 누비던 싱싱한 돌문어를 삶아낸 후에 비법 양념을 넣어 조리면 식감이 더욱 쫀득쫀득해진다는데요. 조림장 레시피는 특급 비밀이랍니다. 이제 조리를 할 때 단순 그냥 장으로 하기보다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질린 맛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해 볼까 해서 결국 이제 고민 끝에 우리만의 이제 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김밥의 기본 재료들 나란히 줄 맞춰 준비 완료. 이제 돌돌돌 맛있게 말아봐야겠죠. 밥 위에 쫄깃쫄깃한 문어조림을 살포시 얹어주고 그 옆에 올라가는 건 어라? 마늘? 이건 정말 상상 불가 조합인데요? 김밥에 마늘은 왜 넣으신 거예요? 제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실 건강식이었어요. 건강식이었다 보니까 문어였는데 문어였다가 이제 우리가 어쩌다가 나이 연세가 있으신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프고 나서 와서 이게 먹게 됐다. 또 찾아오실 때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없을까 했을 때 향암 효과도 있는 이 마늘이 괜찮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 향긋한 돌문어 밥상 푸짐하고 먹음직스럽죠? 안녕하세요. 예. 김밥 찾아갔어요. 예, 문어꼬마김밥. 네네네. 문어모듬이죠. 아까 주문한 거. 예, 아유 고맙습니다. 문어를 꼭 품은 김밥 맛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맛 자체로는 전혀 이렇게 생소한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느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조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식감 자체가 좋으니까 맛이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흡족해요. 먹고 나면.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짜장면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그 막 신기한 그런 맛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바다를 품은 김밥 또 다른 주인공은 드넓은 순천만에 있다는데요. 설마 농계? 순천만 터줏대감 칠개를 몰라보시면 섭섭하죠. 오호라 칠개였구나. 근데 김밥에 칠개가 들어가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칠개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순천의 특산물인 칠개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밥과 융합하여 사람들이 순천의 특산물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볶아가지고 한번 가루를 내볼까 하고 볶았는데 축축하더라고요. 볶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구웠는데 그래도 가루가 안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려가지고 건조를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가루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돌 씹는 맛도 나지 않고 비린 맛도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건조를 잘 시켜야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갖은 정성 기울여 만든 칠개가루를 달걀 지단에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는데요. 순천만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먹었던 건강한 식재료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답니다. 처음엔 좀 거부감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또 순천의 로컬 푸드를 또 김밥에 접목을 시키면 또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게 돼서 김밥과 접목시킬 수 있게 칠개가루를 만들게 돼서 넣게 되었어요. 영양 만점 7개의 또 다른 변신, 7개 강정인데요. 고소한 튀김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 소스를 더하면 실패 없는 조합이겠죠? 비주얼까지 훈훈한 7개 밥상입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 근방에 있는 광양, 여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지역의 특산품도 이용해서 더 김밥 종류를 늘려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라남도를 여러 지역에 알릴 수 있고 또 그 지역 안에서도 더 활발히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좀 여러 가지 지역을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사람의 진심이 담기면 음식 맛은 저절로 완성되는 법이죠. 김밥 재료로는 너무도 낯선 7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연령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먹는 순천의 자랑이 됐답니다. 7개 가루가 들어간 확실히 계란 지단을 사용했다 보니까 감칠맛도 있고 좀 담백한 맛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7개 빵 같은 거는 좀 많이 봐왔어도 7개 튀김이나 7개 김밥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가 생겼네 하고 나중에 신기하다 나중에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하게 먹거리가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 사람들은 이 7개의 맛을 잘 모른다고. 특히나 이 7개는 철분이라든가 아연, 비타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7개를 많이 먹어주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7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머금고 특별하게 진화한 김밥.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 따스하고 포근한 끼니.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골고루 갖춘 스페셜 김밥 맛보러 순천으로 봄날의 미각 여행을 떠나보세요.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겨 찾게 되는 카페. 춘천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색 카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재료까지 듬뿍 들어간 메뉴. 모양도 맛도 향기도 궁금한 메뉴들. 이색 카페에서 만나는 이색 크림 라떼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카페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온이동. 현대적 건물들 사이 눈에 띄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주황색 지붕과 튼튼한 벽, 그리고 대문을 지나면 넓진 않아도 아늑한 마당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춘 단층 주택입니다. 옛날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이곳은 몇 해 전부터 안락한 카페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옛날 시골집 같은 요즘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기도 했었고요. 주택 구조를 그대로 살린 카페, 안채와 별채가 마주보며 이색적인 마당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카페는 민은희 사장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춘천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편안하고 또 오고 싶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다른 공간하고는 좀 더 색다른 곳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는 있는데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다가 난관이 있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놔뒀던 집이라 지붕 이런 석가래들이 많이 썩어 있어서 뜯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공사가 참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진 덕분에 또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스콘빵 만드는 거 이제 배우러 다니고 서둘지 않고 천천히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기는 했는데요. 오랫동안 공간을 다듬고 준비한 덕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데요.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세련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좀 투박해요. 제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음료는 대신 재료는 좋은 거 써서 맛있는 음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만 만들고 있는 오미자 크림 라떼는 오미자 에이드가 나가니까 그 오미자 청으로 또 다른 메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의 이 맛이 괜찮다 싶어서 메뉴로 정하기를 했는데 전북 무주산 오미자청에 생크림을 더해 만드는 수제 오미자 크림. 달달한 크림에 새콤한 오미자 조합은 생소한데요. 색깔도 핑크색이네요. 바닥에 오미자청을 깔고 여기에 우유와 오미자 크림을 차곡차곡 더하면 오미자 크림 라떼 완성. 생각보다 커피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말고 뭐 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좀 약간 맛은 요거트 맛이 나는데 오미자를 이용한 이제 음료다. 이거 어떠시냐라고 이제 권해드리기는 해요. 이번엔 에스프레소 커피가 들어간 크림 라떼입니다. 생크림에 더하는 것은 흑임자 가루, 국산 검은 깨를 방앗간에서 직접 빻아낸 재료라는데요. 우유, 흑임자 크림, 에스프레소와 흑임자 가루로 마무리. 이번엔 우유와 커피를 1대1로 섞어 마시는 스페인식 커피인 코르타도. 이름은 낯설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크림과 시럽을 더해 부드럽다고 하네요. 사장님의 진심이 담긴 라떼들, 오랜 기간 카페를 준비하며 건강한 재료를 고르고 맛을 낸 음료들로 손님을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민은희 사장님. 공간이 이쁘고 특이하다는 얘기 해주실 때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녀가신 분이 음료 마신 분이 너무 맛있었다 음료. 만큼 맛있는 데가 없더라라고 얘기해 주실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이 카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음료가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좀 더 오래도록 이 공간이 기억에 남는 공간도 이쁜데 음료가 참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민은희 사장님의 꿈과 바람이 담긴 크림 라떼였습니다. 또 다른 이색 라떼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신부급.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널따란 야외 공간과 함께 따뜻한 햇빛이 가득한 카페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 어렴풋이 기름집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기름집이라는 말 그대로 흔치 않은 공간과 카페라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결합해서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시향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생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셔볼 수도 있는 곳으로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저희가 기름을 짤 때는 기름 향이 안 나게 완전히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기름 짜는 고소한 향이 일부러 나도록 조금 연결이 되게 해놨거든요. 손님분들이 들어오셔도 기름이 안 짤 때는 기름 냄새가 안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왜 기름 냄새가 안 나요? 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들기름이 이런 향이었구나 느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은 기름이 총 3대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는 들기름을 짜는 기계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참기름, 마지막에 있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들깨를 볶지 않고 건조시킨 다음에 짜는 생들기름이라는 것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을 짜는 기름집. 참깨나 들깨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커피 원두처럼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지나친 고온을 피해 적정 온도에서 좋은 압착으로 고유의 향을 살리는데요. 가루가 아닌 통깨와 통들깨를 사용, 전통 방식으로 압착해 기름을 짭니다. 젊은 나이에 기름의 매력에 빠진 김재용 사장님. 아버지의 기름집을 이어가 카페로 발전시켰습니다. 165? 응.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온도는? 아니, 별 상관없어. 저는 좋은데 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우리 아들이 뭐 아들이 하면 좋죠 이거. 저희가 뭐 여기서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이제 온도 관리라든가 위생 관리라든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죠. 젊은이가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항상 고맙고 저희 기름은 항상 신선한 기름만 공급하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또 어필도 할 수 있고. 특이한 카페는 기름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항리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름이 들어간 음료도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손님분들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즐겨주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들어간 음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안을 해봤을 때 옛날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같이 기름집이니까 방앗간과 비슷하게 미숫가루를 이용한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고안을 해봤고요. 국내산 7가지 곡물로 만든 고소하고 달콤한 미숫가루. 아몬드 시럽으로 견과류의 맛을 더한 크림을 얹고 직접 제조한 참깨와 참기름을 더하면 참기름 크림 라떼가 완성됩니다. 맛과 향이 궁금한 참기름 라떼. 다음 크림 라떼는 초록빛이네요. 견과류의 고소한 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더해 완성한 피스타치오 라떼.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크림을 골고루 섞어서 맛을 볼까요? 네,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이렇게? 세상에. 처음 맛보는 메뉴. 옳지. 잘 먹네. 되게 부드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그 미숫가루 향이 나요. 아기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 사장의 노력으로 우리의 전통 기름도 알리고 참기름이 들어간 메뉴까지 카페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손님분들이 안 오시다가 저희가 이제 기름집과 같이 운영하는 카페로 점차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저희가 기름집이지만 단순히 기름집이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페와도 같이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우리의 전통 음료나 그다음에 뭐 기름과 같은 것들도 점점 잊혀지지 않고 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이색 라떼를 선보인 사장님들. 달콤한 크림에 녹아 들어간 꿈과 열정의 맛을 만나보세요. 지영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들, 한주희 아나운서와 김반장이 함께 떠나는 맛 깊은 여행. 경주 읍성에서 그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역의 찐 맛집을 찾아 떠나는 맛 깊은 여행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직은 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맛반장 김기만 반장님을 함께 모셔봐야겠죠? 반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오프닝 장소도 뭔가 스페셜한 게 네네. 요리도 오늘 특별한 요리를 맛볼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주희 씨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특별한 음식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복을 받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더 복스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복 받는 거면 무슨 뭐 보양식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왕창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인가요? 일단 고기이긴 한데요. 주희 네. 씨가 생각하는 고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기대되니까요. 네네. 빨리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맛 깊은 여행. 김 반장이 추천하는 경주 맛집은 바로 100년 가게에 선정된 보거 요리 전문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저한테 복을 주신다 했던 게 진짜 보거 전문점이네요. 네네. 저희 두 번째 맛 깊은 여행은 바로 보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보거 요리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또 여기가 100년 가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좀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바로 들어가서 드셔보실까요? 네. 가시죠. 1982년에 개업한 경주 최초의 복요리 전문점. 벌써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복스럽게 먹어볼까요? 드디어 복요리 전문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앞에 수족관도 있고 안에 보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딱 봐도 맛있는 것만 먹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 복을 처음 먹어봐서 반장님은 믿지만 그래도 뉴스에서 막 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좀 괜찮을까요? 여기는 40년이 넘은 매장이고요. 여기 사장님은 보고요리 명인을 받을 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장님도 믿고 사장님도 믿고 오늘 제 첫 복요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어볼 복요리는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를 먹을 거고요. 네. 복지리, 그리고 비빔국수, 그다음에 복죽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비빔국수랑 죽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복지리는 사실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리는 일본어인 지리나베에서 유래돼서 지리를 따서 이제 맑은 국을 지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맑은 국이라고 해볼까요? 맑은 탕, 맑은 국. 네네. 이 이름도 예쁘니까 네. 저희는 오늘 지리 대신 맑은 탕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맑은 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요리 명인의 집에서 맛볼 음식은 무려 3가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복맑은탕부터 비빔국수에 복죽까지 죽어도 못 잊을 그 맛. 생선계 파무파탈 보거요리.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이제 복 맑은 탕을 먹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맑은 탕 안에 보니까 아까 콩나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미나리도 많더라고요. 보통 같이 먹는 건가요? 좀 조합이 좋은가요? 보거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이긴 한데요. 해장으로도 많이 유명한 음식입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또 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먹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비주얼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코기는 어디 찍어 먹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까요? 사실 취향껏 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고추냉이랑 간장을 조금 따라서 섞어 드셔도 되고요. 육수 같은 경우는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면 조금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얼른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간장에 고추냉이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복이어서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먹어보시죠. 네, 드시죠. 고추냉이를 푼 간장에 오동통한 보고살 한 점을 찍어 크게 한 입 먹고 이어서 함께 나오는 양념장에 탕에서 막 건진 콩나물을 넣어 싹싹 비벼 먹는 그 맛이란. 주희 씨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이게 되게 전 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선이어서. 근데 아까 식초도 한 방울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깔끔하고 약간 상큼한 맛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특이한 그런 맛을 봐서 되게 좋았었고 또 살도 되게 통통한데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었고요. 저는 평소에도 워낙 자주 먹는 음식이긴 한데요. 이게 또 워낙 보고가 살이 부드럽기도 하고 껍질은 쫄깃하지만 살은 또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해서 누구나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맑은탕은 다 먹어봤는데 네네. 또 먹을 2가지가 아직 남아있죠. 네네. 또 어떤 게 나오죠 이제? 비빔국수랑 복죽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빔국수랑 복죽은 이 메뉴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매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곳에는 단골 손님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메뉴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가 비빔국수랑 복죽입니다. 비빔국수는 흔히 먹는 그런 국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죽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이 복죽은 어떤 건가요? 일단 비빔국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밥에 비벼 먹었던 콩나물 양념에 단골 손님들이 사리를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해서 탄생된 메뉴고요. 복죽은 정확히 말하면 복이리가 들어간 죽입니다. 이리가 뭔가요? 혹시 알곤탕 많이 드셔보셨죠? 네. 알곤에서 곤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지금 원래는 이리인데 지금 좀 잘못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여서 그 생김새는 그게 곤이 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리는 보고에서 어떤 부위인가요? 보고에는 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난소랑 내장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먹는 이리죽에 들어가는 이리는 보고의 정소입니다. 그러면 난소에는 독이 있는데 정소에는 없으니까 좀 안전하게 맛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리가 1월, 2월이 되면 살이 가득 오를 때여서요. 지금이 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 제철 맞은 생선 중에서도 고급 어종에 속하는 보거.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단연 손꼽히는 지금 딱 제철인 보거를 이왕이면 코스 요리처럼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네, 이제 이리죽이랑 비빔국수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비빔국수는 그 양념장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 네네. 전 이리죽이 담백한 게 속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단골들이 자기들끼리만 와서 이렇게 시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단골분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줄 평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네. 제가 먼저 오늘은 남겨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독을 걱정하면서 왔다가 중독되는 맛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겨울 꼭 먹어야 될 음식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함과 매콤함, 거기다 담백함까지 더한 맛 깊은 여행의 추천 복요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2번째 맛 깊은 여행 맛집 투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더 맛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싱싱한 보거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명인의 집. 제철 맞은 보거의 깊은 맛을 즐겨보세요. 로컬의 찐 맛집을 찾아가는 맛 깊은 여행.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 됐어. 다제스 한림제약. 뛰어야 산다. 또 한 번 뛰어야 반값에 산다. 대한민국 모두 뛰어야 산다. 국민런 홈플런 홈플러스.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대로 흘러갈 때. 와, 진짜 과학이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언양읍성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이 굉장히 뭔가 품격 있고 저도 엘레강스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뒤돌아보시면 또 언양은 불고기. 아 연기 팔팍 맛있겠어. 그리고 또 앞에는 미나리. 또 저기 보면 또 영남 알프스. 눈도 안 녹았어요. 이렇게 언양에 오면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또 바다 한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는 없어 보이지 않아요? 바다야 어딨니?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널. 여기가요, 요즘 언양에서 맛집들이 많다고 막 뜨는 곳이에요. 와, 지금 이게 다 생선 구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탑이 쌓여 있는데 생선으로 이게 다 오늘 팔리는 양이 많아요, 이게? 점심 장사 때 나가는 거고 오후에 또 브레이크 타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준비해서 이만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구워져 있는 상태 같아요. 사장님이 미리 다 구워 놓으신 거예요? 이게 초벌을 안 하면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완전하게 익히는 건 아니고 약간 고기마다 다르지만 약간 30%에서 50% 정도만 익혀놓고 너무 많이 익으면 또 말라버리거든요. 초벌하면 더 맛있겠다. 간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보통 다듬어서 소금을 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소금을 치게 되면 뭐 일부는 짜지고 어떤 건 또 싱거워지거든요. 저희는 소금을 물에 녹여서 그다음 염도를 맞춰서 거기에서 담궈서 골고루 이제 염이 수 있도록. 뒤에 불판도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생선마다 종류마다 또 맛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리 하나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생선도 그 특성에 맞춰서 이제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어 같은 경우는 또 기름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건 직화로 구워가지고 수분은 빼고 또 기름도 어느 정도는 좀 빼는. 그다음에 칼치나 가자미는 또 기름이 좀 없습니다. 없는 거는 또 팬에다가 오일을 해서 거기에서 또 구워야 되고. 그래서 각 특성을 살려서 구워야만이 이 생선의 본연의 맛을 갖다가 그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포스. 뭔가 이 수산물의 전문가 느낌이 나는데. 수산물에 종사한 지가 벌써 거의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되고 수산물 가공 공장도 하고 이런 생선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아니 여기만 딱 보면 뭔가 마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제철 메뉴도 있어요? 제철 메뉴도 있죠. 철마다 먹을 수 있는 이제 봄이면은 또 봄도다리, 도다리 쑥국이 있고 여름이면은 제주도에서 공수한 자리돔물회 그런 게 있고 겨울철이 이제 들어서면은 대구탕, 그다음에 물메기탕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그 지방에 가서 먹어야 될 거를 여기에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를 짰습니다. 제 요리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꾸 원초적인 맛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기의 본연의 맛. 그게 중요하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부심 있게 돼야죠. 내가 하는 것만큼은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갖다 주는 손님이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니까 제가 되게 감사하죠.
아니 근데 주방을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보통 주방에는 이런 CCTV가 없지 않아요? 감시용이 아니고 예,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손님이 대기를 하고 있다 들어온다 이런 것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름이 쫙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담으면 그냥 기름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안에 들어간 기름을 다시 한번 밖으로 빼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맛있어져요. 맛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손님한테 나가는. 맛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담백하고 아이가 평소에 생선을 좋아하는데 오늘 한 입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엄마가 해준 거 너무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것만큼 정말 맛있고요. 아까 와이프가 그랬는데 집에서 먹는 것만큼 집밥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이 해주신 구이, 이 여기에 고기 대단. 여기까지 좀 맞고. 생선구이를 맛있게 다 드셨네요. 저희 고향이 충무니까 통영이니까 네, 한 번씩 생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집에는 전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은 불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로 해가지고 이런 맛이 있어요. 저 맛있는 거 먹고 또 집에 가서 또 먹고. 아 포장까지. 어머. 이거죠 이거. 한상 차림이 너무 푸짐하게 완성됐습니다. 고기가 좋으니까. 와 쑥에 이 봄 냄새가 확. 이 도다리를 보세요. 딱 그냥 한 입 먹어도 너무 푸짐할 것 같아요. 살의 두께가 거의 제 뱃살 버금가는 느낌? 도다리 위에 와. 도다리에 쑥을 어떻게 넣어 먹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야무지게 이렇게 숙성된 게 올라가니까 이건 어떨지 고추장 없이도. 와.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을 맞추셨지? 진짜 멍게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고요. 고소하고 이 진한 맛이, 이 눅진눅진한 진한 맛이 너무 퍼져요. 맛있다 이거. 언양에 오면 불고기도 있고 멍게 비빔밥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진짜 다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진심. 오 대박. 이 빼곡하게 차오른 살이. 와. 씹자마자 이 육즙이라고 해야 하나? 화덕에 구워서 그런지 이 쫙 퍼지는데 그 기름진 맛은 확 잡았어. 밀당하네 이면수가. 와. 그리고 이게 2인분이에요. 둘이서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푸짐해서. 와 고등어도 딱 고기만 얹어도 돼요. 가자미. 근데 확실히 고기의 특성에 맞게 다 굽는 방법을 다르게 하셔서 그런지 기름진 거는 바삭하고 촉촉하게, 그리고 이 기름이 없는 애들은 조금 튀긴 듯이 해서 바삭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언양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나들이하고 작천정도 보고 막 많이 오시는데 물론 불고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봄의 맛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생선구이도 있고 바다를 느낄 수 있다. 봄에 바다 한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빠끔. 제 요리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기의 본연의 맛, 그게 중요하니까. 저희는 소금을 물에 녹였어. 기름이 쫙 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여러분은 혹시 차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과 마시느냐, 또 어떤 분위기에 마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차의 종류를 하나씩 맛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차의 세계. 그 출구 없는 매력을 티 소믈리에들과 함께 차차 알아보시죠. 차분하게 진행 중인 강의.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홍차인데요. 정통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티 소믈리에로서 능숙히 설명을 이어나가는 은주 씨.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도 티 소믈리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 소믈리에는 이 숟가락 하나를 들고 산지의 티들을 맛보고 소비자에게 티를 제공하며 아울러 티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바로 티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차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한때를 선사하는 차 전문가 티 소믈리에. 수많은 차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필수인 만큼 교육기관의 전문적인 강의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티들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 방법, 산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일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차와 식사를 같이 하는 티 페어링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늑함이 느껴지는 대구의 한 카페. 커피 대신 다양한 차를 제공하는 이곳은 대구에 그리 흔치 않은 티하우스이자 두 티 소믈리에의 아지트입니다. 저는 차를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직장 동료였는데 같이 이제 뭐 취미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차 마시는 거, 그리고 찻집 방문, 여행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이제 둘이서 뜻이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 차 한번 해볼래? 공부 같이 하다가 찻집을 이렇게 오픈한 거죠. 우리나라에선 인삼차나 생강차 같은 대용차도 묶어서 차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적으로 티, 즉 차는 주로 차나무 잎으로 만든 잎차를 뜻한다는 사실. 이곳에서도 십수종의 잎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은주 씨와 미경 씨가 직접 고른 고품질의 차들이죠. 차는 차나무 잎을 따서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6대 다류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나누면은 백차, 황차, 녹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산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녹차고요. 완전 산화한 차는 홍차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청차가 있고요. 그리고 후 발효차인 흑차로 나누어집니다. 같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더라도 맛과 향, 빛깔은 천차만별인 것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요즘은 티백으로도 다양한 차가 나와 간편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차들을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인도 홍차인 다즐링입니다. 이 차는 톡 쏘는 맛과 바삭거리는 촉감, 그리고 달콤한 과일 향이 조화를 이루는 차라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에게는 가양차를 추천드려요. 허브나 꽃, 과일 등 다양한 부재료를 가미하여 차의 향미를 높여서 마시기가 좋습니다. 두 사람이 차 못지않게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티푸드입니다. 맛있는 차와 그에 어울리는 티푸드. 거기에 오늘의 분위기까지 어우러지면 금상첨화겠죠?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녹차를 추천하고요. 이 녹차에는 싱그러운 풀향과 고소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에 어울리는 티푸드는요, 양갱과 금귤전과 그리고 유자 곶감마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티 소믈리에가 다주가 되어 진행하는 다회가 있는 날.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봄이 주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춘 다회. 서울에는 다회가 참 많아요. 다회가 참 많은데 대구에는 다회가 잘 없는데 여기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떤 차에 어떤 음식이 먹을 때 이제 극대화되는지 맛이랑 향 이런 게 이제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다회는 입춘이란 단어를 주제로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는 차와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드실 차는 하동 녹차 세작인데요. 세작이 가지고 있는 단맛, 감칠맛, 떫은 맛, 쓴맛을 한번 요 화과자랑 곁들여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우려낸 녹차를 다 함께 음미하는 손님들. 그리고는 달달한 화과자도 한입 베어 물어봅니다. 눈으로도 만족하고 또 향으로도 만족하고. 녹차를 여러 가지 온도에 나눠서 각자 마셔봤는데 뜨거운 온도에서 올렸을 때는 이제 화과자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차례로 선보이는 3가지의 차. 그리고 차에 곁들인 3가지의 티푸드.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뉴는 보이차와 함께 나온 춘병입니다. 이 잘 숙성된 보이차의 부드러운 맛이 밀가루 소화도 돋고요. 그리고 파채의 어떤 강한 맛도 잡아주고 해서 아마 잘 어울릴 겁니다. 적재적소의 설명 덕분에 한층 깊어지는 맛의 이해도. 손님들은 차츰 차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정말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고요. 몸도 마음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티페어링 중에서 춘병하고 보이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춘병이 주는 시각적인 봄의 분위기와 그리고 보이 생차가 주는 약간 묵직한 면, 서로 상반되는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의외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차는 늘 혼자 마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제 다식도 즐기고 같이 이제 정보도 교환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 일상 다반사. 차는 사람 간의 대화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차는 본연의 맛도 좋지만 찻자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차를 우리기 위해서 기물을 꺼내고 기물을 닫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지게 되는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평화로움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차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색으로, 향으로, 맛으로 잘 마른 찻잎이 만들어내는 향기로운 한때. 내일은 늘 먹던 커피 대신 가볍게 녹차 한 잔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